여러분, 요즘 되는 일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에선 주식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지고 돈은 모이지 않고 자꾸 빠져만 나가고 로또도 복권도 되지 않고 나만 힘든 것 같다는 생각 드시나요? 나에게 돈복은 있는지, 대우는 언제 터질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돈복과 대운 터진 부자들만 알고 있는 돈복과 재물복을 부르는 소금과 관련된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소금을 뿌리는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거나 또는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에 재수 없는 사람이 다녀간 후 소금을 뿌리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직접 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소금은 매일 음식으로 먹거나 어떤 일을 겪은 후 사용하는 등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올려주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바닷물과 강렬한 햇빛인 태양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소금이 가진 의미를 알고 있던 조상님들은 소금을 이용해 집안의 애군을 막고 나쁜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기 위해 마당을 비롯해 집안 곳곳에 소금으로 채운 항아리, 단지를 두었습니다. 또한 꾸준히 내려오는 소금과 관련된 풍수 정보를 이전부터 부자들은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나쁜 기운을 막고 돈복과 대운을 끌어당겼고 실제로 돈복과 대운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소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 더 중요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날려버리고 싶은 고민이나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고민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일은 나누어야 좋은 기운이 더 커져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돈복과 대운을 불러일으키는 소금단지와 관련된 이 영상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한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반드시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께는 돈복과 대운의 기가 더 빠르게 전달되도록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용할 소금의 종류입니다. 꽃소금, 천일염, 맛소금, 구운 소금 등 소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풍수학에서 사용할 소금은 화학 성분이나 다른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굵은 소금이나 고운 소금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용할 소금은 비싼 소금이 좋을지 상대적으로 싼 소금이 좋을지 궁금하시지요? 정답은 비싼 소금일수록 돈복과 대운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비싼 소금일수록 좋은 바닷물에서 태양을 충분히 받고 관리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싸다고 하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과하게 비싼 소금을 구입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니 각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시어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귀한 소금 어디에 담아야 할까요? 풍수학에서 돈복과 대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소금을 도자기나 단지,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자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좋은 흙으로 빚고 뜨거운 가마속 열기를 이겨냈고 공기가 통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을 담은 도자기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순환되면서 좋은 기운을 내뿜고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한 후 뚜껑이 닫힌 채로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뚜껑을 닫은 채로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단지에 소금은 얼만큼 넣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아리나 도자기에 넣을 소금의 양은 80%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유는 소금을 가득 채울 경우 나쁜 기운을 흡수했을 때 항아리나 단지에 있는 소금이 나쁜 기운을 깨끗하게 만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금을 너무 채우지 않을 경우 애군이 끌어당길 소금의 기운이 적어서 나쁜 기운이 항아리나 도자기에 들어와도 붙잡아 둘 태양의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나 도자기에 넣은 소금의 양은 80% 정도가 적당합니다. 앞서 비싼 소금이 돈복이나 대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돈복이나 대운을 더 강하고 빠르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큰 항아리와 단지에 소금을 담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소금을 담을 항아리나 단지의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항아리나 단지의 크기가 크다고 하여 돈복이나 대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큰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집안 곳곳에 두기에는 작은 크기의 단지나 항아리가 더 편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나 항아리의 크기보다 소금을 담아 보관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항아리 또는 단지에 소금을 채울 때 최대한 물기가 없게 마른 상태의 소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종종 천일염에서 간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간수에서 나오는 물기가 소금이 가진 태양의 기운을 막게 됩니다. 따라서 항아리나 단지에 채울 소금의 경우 간수를 빼고 물기 없는 마른 소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깨끗한 소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밀봉된 상태의 소금을 구입했어도 단지나 항아리에 채우기 전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단지와 항아리도 세척 후 깨끗하게 말리셔서 이물질 없이 깨끗한 소금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소금이 가진 태양의 기운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르고 깨끗한 소금으로 채운 단지와 항아리는 집안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집이 시작되는 곳인 현관입니다. 옛날 조상님들은 마당에서 생활할 당시 소금으로 채운 단지나 항아리를 대문 근처 땅속에 묻어 나쁜 기운, 애군이 대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좋은 기운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대문 근처에 땅을 파서 소금을 채운 단지나 항아리를 묻으시는 것이 좋고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집안의 시작인 현관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현관이라고 하여 모두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소금을 채운 단지와 항아리는 가능하면 보이는 곳이 아닌 현관 구석이나 신발장 안쪽 구석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방향은 현관에서 밖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하여 남동쪽 구석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가게도 입구를 기준으로 남동쪽 구석에 소금을 채운 단지와 항아리를 두시면 애구는 막고 좋은 기운이 사무실과 가게에 퍼질 수 있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도 아닌 왜 남동쪽인지 궁금하시지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 풍수학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로 남동쪽을 꼽습니다. 특히 재물운이 좋은 방향으로 해가 뜨고 뜬 해가 중천에 위치하면서 시작과 해의 기운이 최고에 달하기 때문에 남동쪽을 좋은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으로 손꼽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 단지나 소금 항아리를 남동쪽에 두어 좋은 기운이 집안, 가게, 사무실 곳곳에 퍼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장소로는 바로 옷장이나 드레스룸입니다. 옷장은 풍수학에서 저축운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돈을 잘 모으고 보관하며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옷장에 몇 년 동안 입지 않거나 오래된 옷을 정리한 후 그곳에 소금단지나 소금 항아리를 구석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소금단지, 소금 항아리와 관련된 풍수비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소금 단지와 관련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의 기운이 강하고 돈복과 대운을 끌어당기는 소금 단지와 소금 항아리. 하지만 아무 곳에나 둔다고 해서 돈복과 대운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금 단지나 소금 항아리를 잘못 둘 경우 돈복과 대운 대신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각자 집에는 동, 서, 남, 북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은 여러 에너지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소금 단지, 소금 항아리를 잘못 둘 경우 에너지와 기운이 충돌하여 오히려 애군을 강하게 만듭니다. 소금 단지, 소금 항아리를 두면 안 되는 장소는 바로 욕실입니다. 앞서 마른 소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욕실은 음의 기운, 습한 기운이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마른 소금을 넣으셨고 뚜껑을 닫아도 틈 사이로 습기가 들어가 소금 단지나 소금 항아리에 습기가 차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 단지나 소금 항아리는 불을 조심해야 하므로 부엌 특히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인덕션 근처에는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소금 단지, 소금 항아리의 경우 종종 나무가 가진 에너지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화분 근처, 화분이 많은 베란다는 피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소금을 올바른 장소에 보관하셨다면 이제는 돈복과 대운을 계속 끌어당기기 위한 소금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르고 깨끗한 소금을 깨끗한 단지나 항아리에 채웠다고 해서 평생 그 소금을 사용하면 나중에는 소금이 가진 좋은 기운이 아닌 나쁜 기운, 애군으로 단지와 항아리에 가득 채워져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기운을 퍼뜨리게 됩니다.
단지나 항아리에 채운 소금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바꿔주셔야 소금이 가진 태양의 기운이 꾸준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소금을 갈아주는 최고의 시기는 24절기 중 첫 절기이자 봄이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이 시기에는 만물이 소생하면서 대운의 기운이 강하고 절기상 한 해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 갈아주신 소금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 단지, 소금 항아리의 소금은 집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 애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섭취하시는 것은 나쁜 기운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깝더라도 드시지 마십시오. 버리는 것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나 음식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방 싱크대에서 물을 틀고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면서 나쁜 기운, 애군이 흐르는 물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돈복과 대운을 끌어당기는 소금 단지, 소금 항아리와 관련된 풍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마르고 깨끗하고 좋은 소금을 세척한 단지 또는 항아리에 80% 정도만 채운 후 뚜껑을 닫고 현관 입구, 신발장 안쪽, 남동쪽 방향이나 옷장, 드레스룸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소금 단지, 소금 항아리를 두면 안 되는 장소는 욕실, 가스레인지, 인덕션 근처, 화분 근처, 화분이 많은 베란다입니다. 소금은 1년마다 교체하시고 교체한 소금은 싱크대에서 물로 흘려버리셔야 합니다. 소금을 비롯해 항아리나 단지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풍수 소품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과 단지, 항아리가 만나 좋은 장소에 두면 우리에게 돈복과 대운의 길을 끌어당겨 줍니다. 하지만 소금을 채운 소금 단지, 소금 항아리를 현관이나 옷장에 둔다고 해서 돈복과 대운이 바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소금을 채운 소금 단지와 소금 항아리에서 좋은 기운이 나와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믿으면서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주어진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면 반드시 돈복과 대운이 터질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대운의 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